은퇴가 다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은퇴는 아주 큰일입니다. 직업을 잃는 순간 삶의 많은 부분이 벼랑간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날이 오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직장을 그만둔 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할 5가지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창업 계획은 은퇴 전에 준비하기.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그 일이 하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령대별 창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5, 60대의 창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기준 5, 60대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4.8%를 차지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음식점업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성장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저녁 시간과 주말에 인맥을 넓히고 구상하는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리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은퇴할 무렵에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겠죠. 예상보다 더 빠른 은퇴에 대비하기.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계획보다 일찍 은퇴합니다. 한국 기업의 평균 정년은 59.3세입니다. 여기에 50세 이상 근로자 중 명예퇴직자 비율이 5.6%인 것을 고려하면 60대 전에 은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명예퇴직이나 해고로 인해 갑자기 조기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찍 은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빠른 은퇴를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은퇴 예산을 세워 저축하기. 은퇴 후 어떤 생활 방식을 즐길 것인가에 따라 필요한 돈의 액수는 다르고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 아니면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가? 지금 사는 곳보다 생활비가 더 들거나 덜 드는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인가? 여행은 얼마나 자주 하기를 원하고 어떤 종류의 여행을 하고 싶은가? 고령자 할인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찾아가며 되도록 검소하게 살 의향이 있는가? 쇼핑과 식사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떤 취미와 여가 활동을 할 계획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따라 은퇴 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1년간 예상되는 은퇴 예산으로 살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자신이 계획한 은퇴 예산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고가의 자산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마련하기.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에 부합하거나 다른 형태의 융자와 신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므로 만약 드림카나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면 고가의 자산은 일하는 동안 사는 편이 더 쉽습니다. 은퇴 선언은 최대한 늦게 하라.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려 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은퇴 날짜를 발표하는 순간 당신의 직장 생활이 급격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당신은 곧 그만둘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며 여러모로 이미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산적으로 일을 해서 끝까지 회사에 기여하길 원했는데 낙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남은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되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출근하지 말고 당연히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퇴사시킨다면? 고액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많은 회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무분석가들은 최고위 간부들에게 지금이 바로 감원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고위 직급의 직원을 어떻게든 내보내면 최신 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일할 신선하고 열이 있는 젊은 대졸자 2명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명예퇴직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은 명목상 자발적인 것이지만 회사의 의도가 있는 퇴직 제안을 듣는다면 사무실에서 당신 짐 정리하는 걸 돕겠습니다. 나가시기 편하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나 다름없죠. 계획보다 조금 더 빨리 은퇴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은퇴한 경우에 비해 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아볼까요? 감정 추스르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면 씁쓸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슬퍼하며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일찍 은퇴하게 한 것이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날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책무입니다.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예상보다 빨리 은퇴할 경우 가장 난감한 점은 재정적인 영향으로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끊기고 저축 금액을 생활비로 미리 앞당겨 써야 하고 직접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저축 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면 바라던 대로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하거나 재량껏 지출할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아쉽긴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쓸 돈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재미있고 성취감을 주는 활동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업 찾기.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 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적 필요성,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거나 무료함을 달래야 할 필요성, 혹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안을 확실히 마련하세요. 자존심을 누르고 직전 연봉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잠시 임시직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